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림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여준 그림은 한국의 한 초등학생이 쓴 그림이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학원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학원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키가 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학생들의 고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계속 갇혀 있는 건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교육열을 알아보면서 그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 양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특수목적 학교를 제외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특별한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합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975년에 74.7%, 1990년에 95.7%, 1995년에 98.5%로 계속 증가해 2000년에는 99.5%를 기록함으로써 100%에 가까운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도 최상위권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률은 OECD 평균 82%지만 한국은 98%가 되는 만큼 높은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및 이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매년 11월에 실시합니다.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치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이외에도 각 대학에서 면접, 논술 등을 거친 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약 71%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는데요. 취업과 임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임금 차별이 적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력을 우대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는 임금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학력별 임금 차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고졸임금을 100으로 놨을 때 대졸임금은 160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국 157, 프랑스 150, 캐나다 142, 뉴질랜드 117로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낮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졸 이상의 학력자 월급이 중졸 이하의 학력자보다 1.7에서 1.9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력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의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취업, 결혼 등에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면서도 자녀를 기꺼이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수능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수능에 관한 한국인들의 특별한 문화와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능이나 입사시험 등과 같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선물을 합니다. 특히 수능에는 다양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수능날의 대표적인 선물로는 엿과 찹쌀떡이 있는데 잘 붙고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떡이나 엿에 있는 당분이 두뇌 회전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알려지기도 해 화제가 됐습니다. 또한 정답을 잘 찍으라는 의미의 포크, 잘 풀라는 의미의 휴지,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의 거울도 선물을 합니다. 집안에 고3 학생이 있을 경우 가족들은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고3 학생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종교를 가진 어머니들은 절이나 교회에서 100일 전부터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같은 학교 1, 2학년 후배 학생들이 새벽부터 나와 선배들이 수능을 잘 보기를 기원하며 응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능 당일에 출근 시간을 늦춰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을 배려합니다. 시험 장소를 잘못 찾아가거나 지각을 한 학생들은 경찰이 직접 시험장까지 바래다 주기도 합니다. 각종 음식점, 미용실, 여가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할인이나 다양한 이벤트를 하며 수능에 지친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위로를 전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교육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데 크게 이바지했고,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 외에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대부분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모들이 특히 자녀의 중고등학교 시기에 사교육비로 적지 않은 돈을 씁니다. 정규 학교 교육만 받을 경우에는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지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한 해 18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 지역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봤을 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75% 정도인데 이 중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은 25%나 됩니다. 이렇게 높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돌아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생활은 더욱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3병, 입시지옥과 같이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표현하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과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좋은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인식되면서 대학 입시뿐 아니라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연령도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학생과 가정 모두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진학과 취업에 영어 실력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쓰는 나라로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어린 자녀만 외국에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가 같이 가게 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 학비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빠를 기러기 아빠라고 합니다. 1990년대 말 조기 유학 열풍으로 시작된 기러기 아빠의 증가는 가족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 남겨진 아빠들은 혼자 끼니를 대충 때우다 보니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혼자 있다는 외로움에 우울증 같은 병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가정 내에 다양한 문제들도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대학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중 특별한 자격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특별 전형 대상에는 다문화 가족 자녀, 재외국민 등도 포함됩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은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능으로 입학하는 대학생 이외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모집 인원을 따로 만들어 대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특별 전형은 각 대학교마다 모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입학을 앞둔 사람이라면 원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교와 업무 협업을 실시하거나 대학교 등록금 일부 지원을 하는 지원 방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